동계올림픽에서 김혜림 선수 보셨습니까? 아이고 디다 표정을 지으면서 씩씩하게 퇴장하는 김혜림 선수. 피겨 장군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비평계의 김혜림, 비평장군, 김수민의 뉴스 밑장. 아이고 디다. 네, 그 표정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자, 저희 함께하는 멤버 2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퍼컷, 나도 승리의 어퍼컷을 날려보겠어. 예! 팀추월 스케이트 중이었는데 우리 편 엉덩이를 날려버렸네. 언론계 윤석열, 조용기. 예. 네. 묵기빠야. 네. 묵찌빠. 가위바위보 순서가 아니라 묵찌빠 순서로. 네, 이 어퍼컷 세레모니는 뭐 일장일단이 있겠죠. 근데 보통 선거 캠프에서 고민을 하는 게 2가지입니다. 대세가 확 실려 있다라고 선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간당간당하다라고 계속해서 제스처를 취해줘가지고 지지층에 누수가 없도록 할 건지, 이거 2가지를 놓고 항상 캠프 내에서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캠프는 고민을 할 수가 없어졌어요. 윤석열 후보가 어퍼컷을 계속 날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세론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혀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번째 멤버입니다. 발차기, 나도 한 발차기 하는데 예! 컬링하다가 스톤을 쳐버렸다. 인디계 이재명, 이창원.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재명 후보 생각보다 유연하던데. 이재명 후보가 직능본부 출범식인가? 이게 몇 달 됐는데 거기 뭐 족구 쪽 관계자들도 와 있었거든요. 그때 발차기를 선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족구화를 신고. 평소에 좀 하는가?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SBS 대선 캠프에서 윤석열 후보 어퍼컷을 두고 제가 이재명 캠프에서는 발차기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농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진짜로 이재명 후보가 발차기를 했다. 네. 허경영의 무궁화차기를 뺏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김장훈 아닙니까? 허경영 같은 경우는 발차기라기보다는 발 들기에 발 이렇게 그렇지. 들고 이렇게 막 옆으로 버티기. 이렇게 회전시키고 하는 이런 거였다면, 이재명 후보는 아예 발차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일요일 기준으로 오늘 격파. 도복을 입고 또 주먹을 썼어요. 이번에는 뭐 격파, 뭐 코로나19인지 뭔지 격파를 한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네, 제가 뭐 이런 표현이 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딴따라 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설할 때 마이크 줄 이렇게 잡는 거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고 네. 이러니까 기분 좋은 게 눈에 막 보여요. 그러니까 설레고 막 흥분되고 그렇죠. 자기한테 막 집중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게 막 보여요. 어퍼컷도 그게 아마 그 캠프에서 시켜서 한 건 아닌 것 아니야, 같고, 아니야.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이렇게 딱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 평소에 어디 막 옆에서 막 검사님 뭐 선배님 막 이럴 때 했던 것 같아. 룸사롱이나 이런 데서 조심해. 그런 거. 노래방 죄송합니다. 노래로. 이런 네. 데서 뭐 100점 나오고 이러면 네. 내가 뭐 그런 거 했었던 거.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어. 그동안에 뭐 실언 논란도 있었고 TV 토론으로 또 스트레스도 받았을 것 같은데, 야 이제 자유로운 판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질문 받지 않고 혼자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그렇죠. 자리가 좀 물 만났다. 그리고 연설도 잘하는 편이에요. 네. 뭐 연설 내용 일단 차치하고, 내용이나 언어 구사 이런 건 차치하고, 연설의 발성, 호소력 있어요. 또 리듬 이런 걸 봤을 때는 가닥이 잡혀 있다. 예전부터 그 얘기가 사실인 것 같아. 김건희 씨가 녹취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연설 우리 신랑 다 외운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언어 구사력은 안 되지만 연설의 어떤 기본적인 웅변에 맞는 그런 발성이나 이런 것들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리더십, 좋게 말하면 리더십 네. 있고 사람들 잘 이끌고 뭐 음. 했다라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대장질 했다라는 게 거기에 그러니까 그냥 끼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딱 무대에 섰을 때 저는 그러니까 이 표정을 보니까 저 양반 진짜 즐기고 있구나라는 그렇죠. 표정이 싹 보였거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신나고 더불어서 기세가 함께 올라가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 있을 때
말실수가 나올 수 있다.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재명 후보 토론에 비해서는 연설이 좀 못 미친다. 네. 일단 발성이 이재명 후보 성대모사 할 때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단전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대모사 할 때 여기 목에서 깔딱깔딱 하는 다 했죠? 뭐 이런 거. 네. 제목이 확 끄는데요. 근데 연설도 좀 생목으로 하는 것 같아. 연설도 연설 이재명 그 후보가 가장 빛날 때는 이 남을 뭐라 그러고 좀 욕기라기보다는 야지 아니면 하여튼 뭐 그거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그런 장면들이잖아요. 성남시장 할 때 지나가던 어떤 그 여성분이 그 세월호 깃발 저거 지겨워 죽겠어요 이러니까 어머님 같은 분들 때문에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 할 때잖아.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걸 못 하니까 사람이 그 장점을 못 살리는 거야. 그래서 발차기 하는 거예요. 대신에 딴 데다가 말을 불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 하야 구속시켜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속시킬 사람이 없어. 그런 얘기를 못 하니까 지금 누구를 이제 그렇게 여당 후보라서 좀 불리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스타일 안 맞아 여당 후보가. 그리고 연설에서 발성이 이렇게 사람이 위로 떠 있어요. 무게 중심이 연설할 때 위로 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발성이 좀 우렁차려면 힘이 밑으로 펌프가 밑으로 내려가듯이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래야 위로 팍 올라가거든 소리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들일까요? 노무현 또 발성이 막 되게 우렁차다고 보기에는 수는 없는데 이게 노무현은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좀 맑아요. 그래서 좀 짱짱하게 울리는 게 있어. 그렇죠.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울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인재 같은 경우가 이제 성악가하고 아,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이인재입니다. 신동욱인데 이거. 신동욱은 안녕하십니까 공화당의 이게 좀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한데 신동욱이 조금 더 굵어. 그리고 이인재가 테너 톤에 가깝습니다. 노무현도 좀 테너 톤에 가까운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되게 굵거나 낮은 건 아닌데 좀 이렇게 맴돌고 좁은 게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좀 발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배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또 붕 뜨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 윤석열 후보는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뭐 이렇게 맑지도 않고 좀 보통 때 말할 때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건데 뭐 연설을 할 때는 배에 힘을 주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발성 측면에서는 윤석열이 이겼다. 그래서 노래는 확실히 윤석열이 더 잘 부를 것 같다. 예. 그 집사부일체에서 노래도 한 곡 했잖아. 노래 했었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예, 제법 잘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리고 저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정책이나 이런 걸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 설교하는 것처럼 이 하나하나 잘라서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 윤석열 좀 강연식이죠. 윤석열 후보는 강연보다는 자기가 그 이해하고 있는 것에 좀 거시적 메시지를 담아서 연설을 하다 보니까 좀 쉽게 귀에 박히는 거죠. 단어들이. 그 차이가 현장에서는 제가 두 군데 현장에 대구 왔을 때 다 갔었는데 그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말하다가 번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놔두면 막 번지다가 사고 나는 스타일인데 이재명 후보는 그 스타일 그대로 일단 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또 말이 나오는 수도 있어.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좀 잘라내고 가지를 쳐내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좀 쉽게 나오는 편이죠. 얘기들이.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양 캠프에서 워낙 네거티브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양쪽이 다 실수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김성원 의원인가요? 거기는 연설을 하다가 이재명을 지지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연설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가 망하고 나라가 안 좋아지냐니까 지지자들이 이재명 그것도 있고 광주 가서 그 얘기도 있잖아. 광주 가서 이렇게 뭐 민주화를 미루고 이것이다 국민의 힘 아니겠습니까? 지금 양쪽에서 막 서로 헷갈려가지고 옛날에도 이제 김무성이 막 선거 연설하다가 2016년 총선 때인데 그때 이준석 후보를 노원구에 지원 유세를 갔거든요. 지원 유세 하면서 한달 말이 우리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근혜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현 대통령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광주에서 광주에 신천지가 많다면서요. 그런 진짜 그래가지고 어떻게 응? 자, 지금 대선 후보들이 차례로 네, 대구를 초반에 방문했어요. 그렇죠. 그 분위기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 선거 유세 첫날에 다 왔죠. 네, 세 명, 세 명. 그 사람이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네. 네, 각자 어땠습니까? 일단 이 뜯어서 놓고 보면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선거 유세 방식의 경부선 라인을 타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대구 228 기념탑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대구에서. 네. 근데 일단 두 후보 모두 대구를 잠깐 방문하고 갔는데 이 경부선 라인에서 그냥 빼놓을 수 없으니까 부산, 대구, 대전, 서울 요 지역을 첫날 다 방문했는데 방문한 정도였고 그래서 그러니까 큰 의미 부여하기는 좀 어렵겠다. 네. 그리고 지지자들의 새결집의 차이는 이 양당의 전략이 훤히 보였다. 어떻게 보였어요? 이재명 후보가 대구의 첫 유세를 대구 동성로에서 잡았거든요. 네. 근데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거기 며칠 전에 이준석, 홍준표가 다녀갔습니다. 근데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은 사람들이 조금 뭐 한 1,000여 명 넘지 않아도 많이 모인 것 같은 효과를 줍니다. 네. 네,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까지 특히 사진에 컷이 잡힐 때는 네.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골목이 좁고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그 당원들이나 이런 수가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대구 지역에서 국민의힘보다 안 되기 때문에 이 동성로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12시였거든요. 네. 12시면 젊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죠. 그리고 그렇게 잡았는데 국민의힘은 반면에 있는 새를 다 보여주겠다. 동대구역 광장에서 첫 유세를 잡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 모을 수 있다. 첫날에 그 힘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누가 봐도 국민의힘의 이 지지자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효과. 네. 너른 광장에 모여 있는 그게 있었던 것 같고 이 반면에 안철수 후보가 대구에서 선거운동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대구에서 했어요. 네. 네. 그 공식 선거운동 전날부터 대구 일정을 시작해서 이 선거운동 시작을 대구에서 하고 그날 하루 종일 네. 경북을 따라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구미, 김천, 안동, 영주까지 그날 선거운동을 다 마치고 사실 넘어가다가 서울로 올라가다가 네. 이 불의의 사고가 있었던 거였는데 그거 끝나고 네. 사고가 있었군요. 네. 네. 근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 의제를 놓고 나서 네. 어쨌든 자기가 더 가지고 올 표는 대구 경북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구 경북을 첫날 일정으로 쫙 잡아놓은 것 같았어요. 네. 대구 경북의 안철수 지지자들 분위기 뉴스면에서 인터뷰를 했었죠. 네. 특히 안철수 지지자들이 가장 많은 층이 20대, 30대였거든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안철수가 단일화 제안을 했을 때 좀 실망했다. 네. 아니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단일화 대상이 어떻게 저 윤석열과 단일화 할 수 있냐? 우리가 안철수를 지지하는 이유는 저런 비도덕적인 후보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자부심 때문에 지지했는데 네. 단일화 제안을 했을 때는 좀 실망했다. 이 단일화 하지 않고 완주한다면 나 끝까지 지지하겠다. 다만 단일화를 거치면 투표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었고 네. 이게 연령대가 좀 올라가면 40대, 50대가 넘어가면 네. 안철수 지지하는데 그래도 단일화 해야 안 되겠냐라고 하는 여론들이 일단은 좀 차이 대비를 좀 보였죠. 지난 대선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첫 유세를 대구에 그렇죠. 왔었죠. 그때 그렇군요. 경북대학교였던 네. 걸로 기억이. 제일 약세 지역이라서 간 걸 거예요. 그렇죠. 그거. 그리고 네, 제일 맞아요. 처음에 왔고는 제일 마지막에도 아마 대구 네. 왔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경북대 그때 이제 비 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첫 요새 할 때는 이제 비 오는 데서 우중에 막 사람들이 모였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마지막 요새 때는 그때는 문재인 대세론이니까 사람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민주당 이번에 이재명 후보 유세에는 좀 이 경상도 말로 헐빈했다. 덜빈했다. 그러니까 좀 비어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 네. 보였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찍은 사진들 같은 게 그러니까 이제 땅에서 찍은 사진들은 전면이나 후면에서 찍은 사진들은 그래도 좀 빽빽하게 보이는데 확실히 이제 위에서 찍은 사진들 보면 빈 공간들 굉장히 많고 좀 그런 모습들 후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을 조금 보이는 걸 보면 확실히 좀 지역의 분위기는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후보 때보다는 확실히 좀 안 좋다라는 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동성로에서 제가 사람이 진짜 많이 모인 거는 딱 2번 봤는데 박근혜가 마지막 그 2012년에 마지막 유세할 때하고 그때는 진짜 맞아요. 마지막 유세를 거기서 했어요? 마지막 막판에? 아니고 막판에 대구 대구 유세. 마지막 그러니까 난 진짜 무슨 건물 다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촛불 집회할 때 박근혜 둘 다 박근혜네. 박근혜 탄핵 집회할 때 그때 처음으로 뭐 대구 예술인들이 한번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이제 준비했던 적이 있는데 와 동성로 사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처음 봤어요. 저는 이제 무대에서 무대 스텝 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2, 3만 모이지 않았나요?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촛불이 네. 시작할 때였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는 동성로가 좁아가지고 이제 중앙로로 아, 갔었었는데 둘 다 박근혜네. 동성로 사람 제일 많이 모인 거네. 요번에는 안 보이나? 요번에 그러고 달성군에 박근혜 언제 입주한다고요? 선거 끝나고 하려나?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는 뭐 3월에 대선 전에 입주하지 않겠냐 이런 썰도 나오고 있는데 유영하 변호사 쪽에서는 일단 근거 없는 이야기다라고 좀 메시지를 내놓고 있죠. 네. 하여튼 인근 식당들이 요즘 굉장히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활짝 폈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아주 하고 시켜주고 있고 의왕의 그에 앞서서 의왕의 그 구치소 앞에 식당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는 그 태극기 부대들이 거기 이제 빠져가지고 대구로 다 향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고정 상수는 아니니까 네. 의왕 쪽에서는 이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러고 윤석열 후보가 금요일 날 동성로를 한번 더 왔거든요. 아, 2번 방문한 네, 거예요? 2번 방문했어요. 어. 그 윤석열 후보가 동성로 방문해서 유세를 하고 나니까 그 이재명 후보와의 그 지지세 격차가 확연히 좀 더 드러나 보였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첫날은 우리 지지자들에게 모이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동대구역을 방문한 걸로 보이고 네. 그 다음은 이재명 후보와 확실하게 내가 격차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동성로에 방문을 한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때 모였던 인파가 이재명 후보의 첫 유세 때보다 최소 2배 이상 많았던 것 같아요. 대구 경북을 방문한 각 후보들의 메시지랄까 이런 네. 거에 차이가 있을까요? 윤석열 후보 메시지 중에 네. 저 메시지는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여러분 호남이 잘 살아야 네. 영남도 그렇죠. 잘 살고 대구 경북도 잘 사는 거다. 네. 갈라치기 하면 안 된다. 네. 이 메시지를 호남 이야기를 대구에 와서 했어요. 저는 이 메시지 자체는 아주 긍정적이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주에서 이 유세할 때 이야기가 나왔던 거 대형 복합 쇼핑몰 네. 없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호남 방문 이후에 대구 경북 와서 호남이 잘 살아야 대구 경북도 잘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그게 대한민국 잘 사는 길이다라고 메시지를 냈던 거는 저는 호평 긍정적인 평가를 좀 주고 싶고 사실 광주에 복합 쇼핑몰 만든다고 대구에 해가 되는 거 없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얘기를 자신 있게 해도 네.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그 얘기를 여기서 한 거는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좀 상승기를 탔고 굳히기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을 가장 지지세가 높은 대구에 와서 호남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 통합적인 모습들을 보이면서 자기가 대통령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구미 시민으로서 특히 더 유감스러운 게 2가지가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경북 각지 이거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만드는 것 같던데 아 이거 윤석열 후보가 만든 게 아니구나.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사진에 넣고 아. 뒤에 각지의 아, 특산품 네. 특산품. 이거 네. 윤 후보가 만든 건 아니고 누가 다른 사람이 네티즌이 만들었다고 하네. 네, 지지자들이 아. 이런 걸 만들면 이준석 대표가 자기한테 메일로 밈이군요. 보내라. 네. 아. 그래서 뭐 성주 참의 힘으로 정권 교체. 아. 네, 또 뭐지? 문경 오미자의 힘으로 그렇죠, 정권 뭐. 교체. 근데- 칠곡 벌꿀로 정권 교체. 구미는 전자라고 했던데 구미에도 맛있는 거 있습니다. 선산 곱창도 있고 어? 곱창 맞네. 선산 곱창도 곱창. 있고 또 뭐야 교촌 치킨이 구미에서 태어난 치킨이요. 그렇죠. 구미 또 네. 멜론을 많이 생산하는 그렇기도 지역이기도 하죠. 한데. 네. 그런 걸 몰라가지고 말이야 전자라고 전자 어떻게 뜯어? 그러면 구미는 반도체 먹는 거예요. 청주에서 반도체가 음. 특산품이다. 요건 농담인데 대구 경북에 와서 4대강 사업 찬성 발언을 했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는 이제 4대강 주변에 이렇게 물을 담아 놓은 김에 농사를 짓는 분들 있죠. 그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된다. 아, 맞습니다. 예, 그분들의 농민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4대강 사업을 해가지고 무슨 효과를 본 것처럼 비과학적인 얘기를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홍수 예방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원래 홍수 안 났어. 낙동강 본류에는. 뭔 개소리야. 내가 낙동강 쪽에 있는 도시에서 몇 년을 살았구만. 예? 그리고 물이 더 더러워졌지 당연히 가다 놓으니까. 예? 거기 뭐야 오염 물질이 많아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같은 오염 물질인데 가다 놓으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막 뭐 이렇게 매듭을 확 자르듯이 어떻게 해결한다 이걸 떠나서 어쨌든 잘못된 사업이라는 거는 인정하는 게 나을 텐데 이 부분이 조금 변수로 떠오를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싫은데 윤석열을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는 동성로에 와서 유세를 했을 때 아, 옆에 윤석열 그 명예선대위원장을 함께 데리고 와가지고 그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가 대구에 왔어요? 네. 아, 대구 출신이니까.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그 대구 출신들이 같이 많이 왔어요. 홍천, 조홍천, 조홍천은 이재정. 이재정. 정처럼 그렇다 친다. 네. 이재정 추미애는 의원은 아니다. 사회 봤죠. 네. 네. 제가 봤을 때 그 중에서 대구에서 유세했을 때 득이 될 만한 사람은 네. 조홍천 의원밖에 없지 않았을까. 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했던 게 신천지 이야기. 아, 그 신천지 압수수색 하지 않았던 이야기. 네네. 이 이야기를 좀 발언에 중심에 놓고 좀 했었어요. 네. 사실 이게 저는 과연 대구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전략상 어떤 도움이 될까? 지지자들은 어. 좋아해요. 지지자들은. 어. 지지자들 또 그 강성 지지자들만 강성 좋아하잖아. 지지자들은 아주 네. 며칠 전에 또 그 민주당 모 캠프 인사를 잠깐 만나서 지방선거 이야기를 하다가 추미애가 대구시장 나오면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가지고 아니 한번 해보든가요. 예, 2차 세계대전 어. 마지막에 일본군 같다. 제가 그건 좀 점점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비방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자기가 경제나 산업에서 식견이 윤석열 후보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 네. 대구 경북에 왔으면 뭐 그런 얘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웠던 뭐 게 공업이든 농업이든 간에. 계속 그러면서 그 경북 출신인 걸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동성로에 왔으면 이거는 캠프의 문제기도 한 것 같은데 이 그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 네. 대구백화점이 문을 닫았어요. 그렇죠. 네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다. 네. 대구백화점 언제 문 닫았어요? 지금 문 닫은 지 5월 달인가? 좀 됐죠. 네, 됐고 지금 이제 매각이 됐고요. 네. 매각이 됐고 거기 장사가 안 돼서 닫은 거예요. 그렇죠. 네. 개발 지금 뭐 계획은 네. 주상복합 짓겠다라고 어. 하는 계획은 나와 있는데 거기 무슨 주상복합이야. 아. 거기 주상복합 지으면 이제 행사 같은 거 축제 같은 거 다 했지 뭐. 아 못하는 거죠. 못하는 사람 거. 살면. 예, 민원 엄청나겠죠. 윤석열 후보가 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그렇죠. 네, 대구에 잘 뭐 몰랐고. 추억이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쌍으로 광주의 복합 쇼핑몰하고 대구의
백화점하고 쌍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두 후보 다 못 근데 건드렸다. 어차피 네. 근데 대구의 개발이 잘 안 됐다 이 얘기를 윤석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여기는 계속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하기가 좀 네, 정권을 잡았는데 자기들이 여기 안 됐다. 뭐 GRDP 몇 년째 꼴찌 이런 얘기도 국민의힘에서는 얘기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런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서 이건 뭐 악의적인 실수는 아닌 것 같은데 광주가 제일 딸린다. 네. GRDP가. 어. 근데 실제로는 대구하고 대구- 부산이 더 딸려요. 1인당으로 계산하면. 대구가 꼴찌죠. 예. 20년 넘게 31년째. 31년째 꼴찌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망각하고 아, 여기 대구도 참 사정이 안 좋습니다. 대구에 백화점 문 닫았습니다. 이러면 이제 당원들이 얼굴이 막 안 좋아지겠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그 대구 시민들의 좀 추억이나 감성을 터치하면서 이 그동안 국민의힘의 정권 그리고 정치인들이 대구 백화점이 문 닫는 동안 예, 뭘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치려면 그걸 쳐야 되는데 네. 그건 못 쳤네요. 그리고 코로나 방역 관련했을 때 1차 팬데믹 때 어찌됐건 민주당과 정부에서 보여줬던 여러 실수들이 있었잖아요. 대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대구 봉쇄 그렇죠. 네. 대구 봉쇄도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어떤 지역에 대한 비하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좀 지금 신천지로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좀 되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빼먹었지 않았나 싶고. 한쪽은 만회해야 되고 한쪽은 대치게 할 수 있고 이런 소재들이 있는데 좀 다 짚지는 못했다. 천영기엘한테 컨설팅을 안 받아서 그래. 기본적으로 각자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운동 수준에 그렇죠. 머물렀다. 아.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호남에서는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도 쓰고 정책도 내놨는데 대구 경북에서는 좀 그렇지 않았었다. 예. 이렇게 지금 볼 뭐 수 제일 있겠죠. 핵심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육사 안동 이전 네. 이게 이제 제일 그래도 눈에 띄는 공약이긴 해요. 그 안동으로 이전한다 그래서 이제 충청도 쪽에서 그렇죠. 반발하고 네, 반발했는데 네. 충청도에 가서 다시 한번 좀 못 받긴 했죠. 그 이재명 후보가 안동으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네. 다시 충청도에서 네, 충청도에서 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네. 뭐 이를 안동으로 이전해야 되는 이유를 뭐 크게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이미 부지가 있다. 안동에는 936사단 부지. 그리고 두 번째가 독립군들이 많이 나온 이 안동 출신 독립군들이 많은데 우리 국군의 육군의 뿌리를 찾자는 차원에서 안동이 상징적이다. 요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파님 경부선 지하화 이 공약은 누가 한 거예요? 매해 나옵니다. 매해. 네. 누가 매- 했어? 이번엔 누가 했어? 이번에도 다 했나? 둘 다 했지 않았나? 네. 예. 다 했죠? 경부선 지하화는 이렇게 경부선 도심 지하화는 네. 항상 나오는 어떻게 레퍼토리. 보세요? 도심 지하화에 대해서 하면 좋죠. 하면 좋다고요? 하면 좋죠. 저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된다. 하면 좋지. 사실 하면 이게 네. 경부선이 이렇게 그 대구 도심을 관통을 하잖아요. 딱 반을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탁 치고 가거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경의선 이제 철도 그 부지들 지금 그 연남동이나 서울 생각해 보시면 옛날 홍대 철길이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대구도 지금 아양 철길 예전에 있었던 거 지금 폐선되면서 거의 철길을 그대로 놔두진 않았고 네. 일부 구간은 이제 철길을 드러내고 뭐 공원화시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전 세계의 어떤 도시의 트렌드들 자체가 그렇게 계속해서 도시의 빈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시민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구도 그 정도 어떤 지하화가 되면 큰 디자인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대구는 아니고 포항을 포항을 방문했다. 네. 무슨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일단 언론에 좀 보도가 많이 되어진 거는 네. 그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가 심 후보한테 이 9,000원을 보냈던 편지와 함께 네. 심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네. 이 건강보험 100만 원 공약을 보고 심 후보를 지지하게 됐다. 네, 그래서 네. 심 후보가 직접 찾아가서 만났는데 뭐 이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건강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지만 이 포항 지진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적도 있고 네. 그 부분을 심 후보가 어루만져주는 메시지를 냈고 크게 두 가지 공약의 메시지를 더 냈는데 네. 이 포스코의 하청업체 이 산업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방문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다시 만들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네. 일터를 만들겠다. 여기에 한 가지 이거는 모든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메시지라서 이 포스코 지주회사의 이 서울 설립 반대 네. 입장을 안철수 후보도 내놨고 네. 안철수 후보도 포항에서 이야기를 했고 심상정 후보도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네. 아. 윤석열 이재명 후보도 네, 이미 포항 방문하기 전에 이 네. 입장을 같이 내놨죠. 아. 네. 그러면 심상정 후보는 대구는 언제 옵니까? 제가 정의당의 그 핵심은 아니고 관계자. 아, 아마 무슨 관계자요? 네. 주변 관계자? 네, 주변 관계자인 것 같아요. 정주관, 정변관, 주변 관계. 변관. 보니까 핵심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이분과 소통한 이야기가 네. 예, 심상정 후보에게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근데 일단 이번 주 토요일로 네. 대구와 경북 지역 일정을 소화하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구를 좀 늦게 오는 거는 좀 실망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또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서로 실망하자. 다른 그러니까 지역에서. 뭐 이해는 가는데 첫 선거운동 시작을 심상정 후보는 전북에서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남에 한번 갔으면 영남에 한번 와줘야 되는 뭐 좀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네. 포항 잠깐 들렀다가 내려가는. 왜 포항만 갔을까요? 실망입니다. 포항에 가는 김에 청송에도 들렀어야죠. 아 그러니까 본인이 청송심 씨 아닙니까? 네. 뿌리를 찾아가야지. 이재명 후보는 경주이 씨, 네, 경주시. 저하고 같은 학년이.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수능안 씨. 그렇죠. 그래서 수능이 경북에 있죠. 경북 영주. 영주의 수능. 그래서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파평. 파평. 네. 파평이 어디지 근데? 경기도 파평은 황해도. 황해도. 네. 이 경북 파주? 뭐 황해 하여튼 그 뭐, 위쪽 그쪽. 그러면 안철수 후보도 영주에 가야죠. 영주 갔나? 갔습니다. 그 손흥한 씨라고 하는 걸 네. 대구 일정에서도 좀 밝히고 이 본인 가계도를 좀 상세히 설명했어요. 이 증조부 때까지 배우자는 또 호남 출신이다. 증조부 때까지 그 수능에 있다가 예, 할아버지가 부산으로 내려오셨고 그렇지만 매년 집안 행사 때문에 네. 영주에 1년에 2번 정도 방문을 하고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드린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날 수능에 또 방문할 계획이다. 본인은 대구 경북과 정말 친근하다. 라고 생각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어요. 그거네. 집안 족보는 TK고 네. 자기가 나고 자란 데는 PK고, PK고. 배우자는 호남이고 네. 자기 또 그 대전에서 교수했고 네. 수도권에서 국회의원 했고 네. 이런 거네요. 네, 혈연으로 대동단결. 이재명 후보는 TK에서 태어나 수도권에서 네. 활동했고 또 연고가 더 없나? 연고가 호남은 민주당이니까 호남이고 네. 이런 건가요? 그리고 부산 경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또 지금 그 부산 경남은 또 그걸 무시 못하거든. 친문 그쪽을 또 잡아야 될 거예요. 그 잡아야 되는데 골프 치고 있어가지고 이광재, 박재호. 네. 박재호 맞아요? 네. 두 사람이 골프를 친 데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선거와 골프는 고개를 쳐들면 진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연습하러. 골프를 치잖아요. 골프를 치면 이기기 위해서 고개를 안 쳐들겠죠. 그리고 골프를 치면 그 시간에 선거운동 어차피 안 하겠죠. 그러면 선거든 골프든 질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광재, 박재호가 있다 한들 뭐 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 예. 그러게요. 근데 이광재는 지역구가 강원인데 네. 부산까지 가서 골프를 치는. 가는 김에. 네. 가는 김에. 부산에서 옛날에 고생 많이 했잖아. 그때 생각하면서 또 그 골프 치겠지. 두군을 생각하면서. 자, 지금 그 얘기도 좀 해보죠. 이창원 대표가 오마이뉴스가 지역에서 주최하는 네.
그 윤석열 후보 지지 청년과 이재명 후보 지지 청년의 토론 대결 토론 대결. 여기에서 사회를 보셨다고? 네. 이거 시켜가지고. 아 누가 시켰어요? 저기 주최 측이? 주최 측에서 시켜가지고 네. 갔었죠. 왜 지난 이창원을 골랐을까? 금요일 날 제가 뭐 그 싼맛에 시간 되고 공짜로 해줄 수 있으니까. 싸기는 전용길 기자가 더 싸지 않아요? 전용길보다 아마 진행 능력이 내가 낫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네. 전용길은 안 맞죠. 전용길은 2대 윤이었기 때문에 네. 소수 정당을 이렇게 배려하지 않는 모습에서 네. 전용길은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야, 안 했죠. 그래서 그래서, 이창원 네, 대표는 저는 뭐 평소에 소수 정당을 저는 뭐 하라면 하고 뭐 대세 아니, 따르니까. 소수 정당 토론에 내 보라 그러면 보고 나는 뭐 어.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시키면 그냥 하니까. 네. 예, 양측에서 대충 어떤 분들이 나오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러니까 대구는 그러니까 캠프가 민주당은 굉장히 좀 복잡다단해요. 네. 캠프가 굉장히 복잡해. 그 중에서도 권정 또 헷갈린다 이런. 박창달. 박창달. 권정달은 박창달 위원장? 네. 박창달 위원장이 대구 경북 이재명 선거를 지휘하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죠. 누가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뭐 모르겠는데 시민 캠프 따로 있죠. 또. 시민 캠프 따로 있어요. 아 근데 저는- 그 시민 캠프가 그 대구 선대위 안에 응. 한 조직으로 일단 들어오긴 했어요. 어. 예, 그거 유튜브 우리 오렌지 페퍼민트님 그거 유튜브는 오마이뉴스 유튜브 채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시민 캠프의 대학생 응. 2명이 왔고 네. 이번에 한 명은 이제 올해 투표를 처음 하는 20살 대학교 2학년 이제 올라와 21살 네. 남자분이었고 한 명은 이제 정치외교 전공하는 여성분이 한 명 오셨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양성평등특별위원회인가 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청년위원회 안에 특위를 따로 둬서 거기 이제 두 분이 오셨는데 남자분 두 분이 오셨는데 아주 이 두 분은 정치적으로 토론의 훈련이 좀 굉장히 잘 돼 있다. 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 중에 한 분은 또 고등학교 때부터 그 국민의힘 네. 자원봉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정교조 반대를 하면서 예, 굉장히 뭐 정교조 반대 뭐뭐 있었는데 그 기억은 잘 안 나고. 아니 국민의힘은 자기들도 청소년 당 지지자 이렇게 봉사까지 했는데 말이야. 왜 최근 들어서야 투표권 인하를 해줬나? 그러니까 그래서 뭐 둘 다 이제 뭐 저 국민의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고 지지하는 그 남자 분도 10대 때부터 뭐 자원봉사를 했었던 분이고 네.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그 확실히 정치적 훈련이 조금 되어 있는 네. 국민의힘 측이 조금 더 유리하게 얘기를 하고 훈련이 더 돼 있었다. 토론 스킬이 워낙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스킬? 예를 들면 광주 복합 쇼핑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질문을 한 거야. 그럼 얘네 이게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답을 해야 된다고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충 얼버무리고 공격을 해야 되잖아.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서는 또 묻는 거야. 또 묻고 하다 시간을 다 보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대충 얘기하고 여기서 공격하면서 다시 질문 넣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토론 스킬이 좀 부족했고 확실히 이제 그 20대 청년들한테 있어서는 이 젠더 문제,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첨예하게 네. 예, 또 남자분이 3명이었거든요. 여성분이 1명이었는데 확실히 20대 남자들한테는 그 문제가 굉장히 크구나. 네. 특히 뭐 이 친구들이 이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자기들 딴에는 탄탄하게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어떤 그러한 정부의 실책 젠더 갈등의 실책들을 팩트로서 쫙 이야기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이런 것을 극복하고 진정한 양성평등으로 나아간다. 이게 논리야. 네. 근데 이거를 뭐 개별로 이렇게 저렇게 깨일 수는 있겠으나 뭐 팩트가 아니고 뭐 이거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하고 할 수는 있겠으나 일단은 남성들이 들으면 그랬지 맞아 나도 그렇구나라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토론에서 민주당 쪽이 이제 밀리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그렇죠. 네, 어디 가나. 이게 10년, 20년간의 흐름이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 TV 토론, 우리가 흔히 보는 TV 토론을 보더라도 옛날에 저기 한나라당 계열이나 이쪽 사람들은 말빨이 좀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한나라당이 맨날 승부하는 거는 뭐 조직력,
그다음에 말은 잘 못하지만 일은 잘한다 뭐 이런 거. 예, 거기서 제가 봤을 때 최초로 한나라당 또 나름대로 토론을 찢을 수 있다를 보여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홍준표였어. 야, 홍준표가 그나마 처음 나온 거야. 그렇지. 예, 한나라당 주격수였어요. 예. 한나라당 쪽에 이 토론 선수가 별로 없었거든 사실. 그러고는 그 뒤로 선수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그 뒤로도 썩 그렇게 근데 나는 확실히 종편 10년이 무섭다라는 건 난 좀 느껴요. 그러니까 그 종편을 하면서 물론 뭐 예전에 종편 초기에 좀 그 농객이라고 나왔던 아저씨들 지금은 잘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종편을 통해서 이렇게 단련된 거잖아요. 매일 생방송 하면서 그리고 그거를 보고 자라온 세대 지금 20대에서 30대 2030 제 MZ 세대들은 그 종편을 봐오면서 자라온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흡수력 그리고 토론은 저렇게 그러니까 말싸움이라고 토론이라기보다 말싸움이라는 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는 이제 그 왜 이 뭐 좌우라기보다는 뭐 한나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과 민주당 계열로 나누냐면 운동권들은 맨날 그러고 싸우고 뭐 얘기하고 하는 게 일이었잖아. 그걸로 단련된. 그렇죠. 그 학습 효과로 이제 온 건데 종편 이후에는 확실히 국민의힘 계열들이 그 학습을 하고 했다. 방송을 통해서 했다.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 그 권력을 안 잡아본 쪽에 더 유리한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적으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권력을 덜 잡았다라고 볼 수 없는 역사잖아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아졌고, 그럼 민주당이 이제 이건 토론은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포지션의 문제예요. 어느 구도에 자기가 어디에 처해 있느냐가 문제인데 민주당이 자신들이 공격받는 포인트에 대해서 제대로 방비가 몇 년 동안 안 돼 있었다고. 사실관계부터가 일단 틀리고 재판하면 깨지고 이런 게 수년 동안 축적되어 온 상황이라면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맞든 틀리든 간에 공격 포인트를 계속 잡아왔어요. 잡고 후배 파왔다고. 그러면은 국민의힘 쪽이 지금은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멍돌이 누나 5,900원 감사합니다. 동동이가 돈을 벌어다 주는 거. 네, 소용 없습니다. 동동이는 5,900원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필요도 없습니다. 동동이 이재명 지지하냐 너는? 아까 동동이를 이재명 지지자로 몰고 가는데 그것 때문이다. 동동이가 지금 이렇게 제 팔을 건드리면서 나는 정치적 중립이다라고 얘기를 그것 때문이야. 고민정 의원이 자기 SNS에서 왜 시작했잖아. 강아지들 인증샷 올려갖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네. 강아지가 어떻게 지지하냐고 이 양반들아. 그런 거 하지 마. 네, 동물권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특히. 네? 그러니까 밈 싸움에서도 민주당이 깨져요. 지금. 그 옛날도 아니죠. 몇 달 전에 왜 개사과. 그렇죠. 네, 그것도 그런 데다 동물을 써먹으면 안 된다고. 네, 그냥 동물과 함께 지내는 거. 그리고 이 동물을 위해서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까지는 캠페인을 내는데 이 동물이 뭘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저는 이 동물권 감수성이 올라와 있는 세상에서도 다른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한테도 빈축사를 지시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HSG님 동동아 니도 투표해라. 투표장에 제가 항상 데리고 가긴 합니다. 네. 동동이는 기표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동동이가 아마 촛불 집회 가장 많이 참여한 반려견이 아닌가. 참여도 아니지 그냥 참관이죠. 참관. 그래서 참관.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동동이는 박근혜가 누군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아. 동동이가 피켓을 들고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일단 마저 해야겠네요. 그 대구 중구 남구 네. 보궐선거 네. 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쵸.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무소속 후보가 4명. 네. 지난주에 우리가 백수범 민주당 후보가 출연을 했는데 그때 얘기를 좀 했었죠. 네. 지금 6명이 나왔는데 네. 민주당은 백수범 후보 전략 공천했고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공천을 안 했고 더불어서 만약에 탈당해서 출마하면 복당 안 시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국민의당에서 이 우리 방송에 나왔던 사공정규 네. 예비 후보가 떨어지고 나오신 지도 꽤 됐죠 이제. 네, 이 권영현 2년 전 총선 때 2년 전 총선 때 나왔었는데 권영현 이 국민의당 예비 후보
후보가 공천을 받고 네. 출마를 했고 무소속으로 4분이 나오셨는데 네. 일단 국민의힘을 탈당한 사람이 3명. 네. 임병헌, 도건우 그리고 도태우. 도태우 네. 이렇게 3명이 나왔고 이미 2020년도에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상태였던 주성영 전 국회의원이 네. 이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지금 주성영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참석을 했고 진중권 전 교수도 왔죠. 진중권 교수도 참석을 했고 네. 주호영 의원도 참석을 해서 주호영 이거 해당 행위 아니에요? 당 방침 위배 아니야? 주호영 의원이 참석을 해서 네. 주성영 의원은 이 복당 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당에 왜요? 그러니까 이미 미리 탈당을 했는데 그런 게 있어. 예. 아니 그런 사람 또 입당 못하게 한다 그래야지 그럼. 그렇기 때문에 복당 불가 선거를 앞두고 탈당한 게 아니라 이미 무소속인 상태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은 복당할 수 있다. 그래서 주성영을 밀어달라. 그거는 당의 해석이에요? 그 해석이? 주호영의 해석이에요. 주호영의 해석이라고. 그리고 주성영- 김종인의 해석이기도 하고. 주성영 후보의 해석이기도 했어요. 그렇겠지 주성영 후보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렇게 사실관계가 서로 달라요. 하는 얘기가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주성영 후보가 그냥 자기를 찾아왔다. 주성영 후보는 김재원 의원이 최고가 오라고 해서 왔다. 뭐 등등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다른데 그때 주성영 후보의 논리가 자기는 이미 무소속이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가 나오지 그것 뭐 이 저 복당 때문에 그러니까 출당 복당 때문에 못 나온다라고 하면 자기가 나가겠다 지지해 달라. 이게 이제 주성영 후보의 질척 아니야? 그 논리였죠. 네. 지나가더니님 5,000원 감사합니다. 네. 그 대구 중남구 그리고 그 진중권 씨는 왜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백분 토론에서 백분 토론에서 2008년도에 치고받고 주성영 대 진중권 싸웠나? 대판 싸웠죠. 대구의 네. 반문화. 그때 진중권 교수가 싸운 거예요? 진중권이 터뜨렸죠. 그리고 그때 주성영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촛불 좀비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진중권 교수와 대판 붙었었는데 갑자기 진중권 교수가 참석을 한다고 해서 기자들이 많이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진짜 오냐? 김종인보다 진중권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젊은 기자들이 계속 물었더니 주성영 후보가 진짜 온다. 나랑 친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중권 교수가 와서 했던 이야기가 이 주성영 후보가 새롭게 펴낸 책 이 박정희와 김대중 이 둘을 모두 띄워주는 책을 보고 야 대구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라고 해서 이 감명 깊어서 통합의 정치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기를 방문했다. 딱 그 정도만 2분 정도 짧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지지한다거나 뭐 찍어달라 이런 이야기는 안 했는데 자기는 심상정 지지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심상정 지지하는데 중남구에서는 주성영 지지하는 거예요? 왜 온 거지? 주성영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왜 온 거죠? 모르겠습니다. 혹시 빅딜을 제안하러 왔나? 네, 그러니까 중남구의 주성영 지지자는 주성영 찍되 대선에서는 심상정 찍어라. 주성영 후보가 네. 되게 이렇게 스킨십이 좋고 맞아요. 어떻게 좀 속된 말로 오지랖이 좀 넓고 누구하고 다 친해요. 그러니까 반문화도 잘 알게. 하여튼 그래 이렇게 좀 스타일이 굉장히 이렇게 잘했고 그리고 대구 와서도 그 무료 본론 같은 거 되게 많이 해주고.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나름 또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 와중에 하여튼 주성영 후보가 무소속 후보들에게 단일화 제안을 했죠. 그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했거든요. 임병헌, 도태우, 도건우 4명, 본인까지 4명 다 단일화하자. 네. 그리고 시한도 정했어요.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근데 혹시 임병헌 후보가 받지 않으면 빼고 나머지 3명이라도 하자. 임병헌 후보의 경우에 남구청장 3선 지냈고 사실 이번이 본인 정치에 어찌 보면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마지막이었는데 삼선하고 나서 지난 총선 때 나오니 안 나오니 하다가 이제 지난 총선 드롭하면서 뭐 이제 이병헌 후보는 뭐 편안하게 지역에 뭐 이렇게 어떤 원로로 계시겠구나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던 거죠. 요번에 사퇴한 거예요? 구청장 아니요, 삼선을 이미 끝났어요. 언제 끝난 지난번에. 거예요? 2018년에 끝난 네. 거예요. 네. 아, 요번에 그 종로 같은 경우는 김용종 민주당의 종로구청장. 구청장 하다가 바로 사퇴했잖아요. 그럼 인지도가 좀 살아 있어. 네. 그만둔 지 조금 됐기 때문에 한 4년 지났나요? 그렇죠. 네. 거의 4년 지났죠. 근데 그래도 다른 후보보다는 인지도가 높죠. 높을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에서는 여론조사에서도 좀 높게 나타나더라고. 네. 얼마 전에. 네. 이거는 조금 된 거예요. 며칠 된 네, 건데. 아마 우리가 요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네. 내일 여론조사 주말 중에 돌린 게 내일 좀 나올 거거든요. 아. 그거까지 첨부를 네. 제가 해드릴 건데 그걸 보면 단일화 국면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을까. 임병훈 후보가 좀 앞선다면 본인이 굳이 단일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네. 있다. 임병헌 말고 나머지 세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이 있나요? 크나? 네, 저는 뭐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무소속 4명이 끝까지 그대로 가지는 않을 거다. 4명 다 그냥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4명 다 가려면 첫 네. 여론조사에서 4명 다 모두 두 자리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이게 선거 치러내기가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네. 도태우, 도건우 두 그렇습니다. 후보. 도태우 후보는 지난 지난번에 총선에 동구 의뢰 출마했죠. 한번 배신의 했었죠. 정치 심판하겠다고. 두 후보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또 헷갈릴 수도 네. 있겠다. 양도, 작년 쌍도. 서울시장 선거에 신지의 신지혜처럼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무소속 후보들 기호 추첨 기호가 했죠. 어떻게 됐죠? 했죠. 네. 누가 제일 위지 기호가? 지금 5번이 네. 누구지? 5번이 기호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주성영 9번인가 5번이 도태우. 아 그래요? 네. 6번이 도건우, 네. 7번이 임병헌, 임병헌. 8번이 주성영. 이 싸움의 패자는 일단 임병헌, 주성영은 인지도가 있어요. 그럼 도태우, 도건우 두 후보의 기호 싸움인데 누가 더 위로 올라갔다고요? 도태우 5번. 도건우 후보가 좀 어렵습니다. 불리하죠. 네. 임병헌 기호, 후보는 7 딱 해놔놓고 네. 7번을 또 한글로 이 1번하고 헷갈리나 봐. 7 네. 해놔놓고 7번 딱 한글로 네. 해놨어요. 저도 무소속으로 한번 선거를 해봤잖아요. 저도 이제 나는 내가 나갔을 때 무소속 2명밖에 없었어. 2명밖에 없었는데 위를 뽑았어요. 뽑을 때. 근데 보니까 선거 끝나고 결과를 보니까 무소속 당선자들이 그때 구매에서 꽤 나왔는데 무소속 중에서 제일 위인 사람이 승률이 높더라고요. 확실히. 그건 분명히 있다. 예. 그쵸. 그래서 이거 추첨할 때 요번에 지방선거 때는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인지도가 더 낮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기호바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기호 추첨할 때 보면 거의 분위기가 월드컵 조추첨을 방불케 합니다. 도건우 후보는 도건우 후보는 이게 슬로건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거든요. 네. 왜 그 슬로건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것은 곽상도 반대층을 그러니까 같은 당 네. 국민의힘 계열인데 네. 못 살겠다 갈아보자를 그리고 네. 도건우 야당 포지션으로 도건우 후보는 그 권영진 시장 들어오고 나서 이제 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청장 했고 뭐 나름 이제 1급 공무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요직을 겸했던 분인데 갑자기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니까 네. 본인 뭐 했냐.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하고 지금 여기 와서 그거는 이제 자기를 아는 사람들은 표를 어느 정도 붙여놨으니까 저기 이제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표를 추가하려고 하는 전략이 근데 아닐까. 하여튼 이번 중남구 선거의 뭐 초반 최대 이변은 저는 그 권영현 후보의 네. 공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당 네, 국민의당 사공정규 국민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에 탈락. 위원장이 탈락해 버렸으니까. 그리고 사공정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의사 출신이고요. 안철수 후보 그러니까 민간인이 이제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네. 보좌를 했던 인재 영입 1호였어요. 그렇죠. 새정치. 최측근이라고 최측근이라고 알려졌던 분이고 특히
대구에 다 이 안철수를 떠났을 때도 정말 혼자 안철수를 지켰거든요. 네. 특히 대구 뭐 동산병원에 봉사활동도 같이 같이 했어요. 했고, 네, 그 땀 흘린 그 가운, 네, 또 그렇고 저는 특히 이제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비례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를 안 냈잖아요. 네. 국민의당이 그렇죠. 비례만 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혼자서 선거운동을 맞아요. 했거든요. 그분이. 비례 10번이었는데. 네, 정말 이게 정말 아무도 선거운동은 아무도 없고 혼자서 이렇게 국민의당 명함을 돌리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그 권영현 후보가 왜 이겼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권영현 후보가 경선을 이겼어요. 여론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안 했고. 네. 그러면 전략공천이에요? 네. 면접을 봤다고 하죠. 면접은 받고 네. 면접을 가지고 그냥 공천을 결정했죠. 좀 스피치가 되시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분이 네. 나름 방송을 또 여러 개를 하셨다고 하는 분인데. 네. 네. 권영현 후보는 뭘 하셨던 분인가요? 이게 이창훈 대표가 잘 압니다. 아니 아직까지 네. 사실 커리어가 그렇게 뭐 딱히 뭐가 있다라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는 이제 40대 한 초반, 40대 한 중반 됐죠 이제. 네, 75년생. 네, 40대 76년생이죠. 중반이 네. 이제 됐는데 지역 사회에서 그러니까 뭐 직업이 이제 일단은 뭐 나온 걸 보면 대구 평화방송의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다른 일 때문에 몇 번 좀 봤었었는데. 네. 그때도 제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몰랐고 방송을 하시는 뭐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에나 뭐 이렇게 하고 싶어 그때는 하고 싶어 할 때라서 그럼 그 정도 분이구나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어느 순간 안철수 후보 수행을 대구 올 때마다 이렇게 언론에 좀 눈에 띄게 되면 지금은 중앙당 대변인 중앙선대위 대변인. 선대위 대변인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 발탁이 됐고 지금 이제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이창훈 대표 대학과 선배. 예, 뭐 하여튼 그랬다고 하는데 네. 저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어떤 일을 할 건지 이게 지역사회 활동이 뭐 그렇게 막 눈에 두드러지는 분은 아니셨거든요. 네. 자, 그럼 뭐 첫 여론조사 한번 해보면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네. 싶고 변수는 결국에 무소속 후보가 몇 명까지로 추려지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2명 남아도 음. 이길 수도 있다. 워낙 그 국민의힘 표밭이 넓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후보도 국민의힘 무공천만 가지고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본인도 무소속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스스로가. 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요걸 잡아야 될 거예요. 이때까지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국민의힘 계열이 정치 신인들이 오고 민주당 계열들이나 뭐 이 어떤 그쪽 계열들은 항상 그래도 지역사회 인지도가 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붙었었거든요. 뭐 이재용 장관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좀 바뀌었죠. 임병헌 그리고 주성영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재선 그리고 남구청장 3선 했던 분들이 이제 야당 포지션에 왔고 그리고 백수범 네, 완전 정치 신인 또 권영현 완전 정치 신인 뭐 이렇게 좀 붙다 보니까 훨씬 더 좀 재밌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거는 중남구 선거사상 최초로 후보들 모두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곽아무개 씨처럼 네. 서울 막 투표하는데 서울에서 투표하고 있고. 이전에도 그렇죠. 근데 뭐 배영식 네. 뭐 또 저기 누구야 곽성문 네. 곽성문 이런 분들 다들 국회의원들 다들 서울에 있다가 갑자기 내려왔던 분들이 그리고 저도 그래서- 대구 중구 남구 이번에 출마할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나만 느게 뭐냐. 그래서 낙하산은 더 이상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 지역 분위기가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나도 출마할 걸. 빨간 옷 입고 수민의 힘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내가 종로에 출마를 해가지고 파란 옷을 입고 김수민 주당. 제가 종로에서 먹은 술이 많다. 이래서 김수민 주당 이렇게 파란색 옷을 입던가 두 가지 중에 제가 고심을 거듭하다가 결국에 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선전을 기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는 분들이 이제 제가 중구 사니까 아는 분들이 막 나와가지고 누구를 뽑을까 굉장히 고민되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우리 2부로